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가글 제제 등 다양한 구강 위생 용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칫솔질이죠. 칫솔질만큼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제대로 닦아줄 수 있는 도구는 없기 때문에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품을 사용한다면 구강 청결 효과는 현격히 떨어집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파킨슨 질환이 있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제한된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제대로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칫솔을 사용하는 대신에 안녕하세요. 뼈대 있는 치과 구강의학과 전문의 김박입니다. 오늘은 칫솔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칫솔질입니다.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가글 제제 등 다양한 구강 위생 용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칫솔질이죠. 칫솔질만큼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제대로 닦아줄 수 있는 도구는 없기 때문에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품을 사용한다면 구강 청결 효과는 현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의외로 제대로 된 칫솔질을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칫솔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손목을 이용해서 잇몸 쪽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을 시켜주면서 닦아주는 회전법, 잇몸에서 칫솔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가볍게 잇몸을 흔들어주는 바스법, 치아를 양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비벼주는 횡마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혼즈법, 기타 변형 바스법, 와다나베법 등이 있습니다. 칫솔질을 잘해주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닦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환자분들께 사용하고 있는 칫솔질법을 여쭤보면 대부분은 이런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은 회전법을 배워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실제 검진해 보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칫솔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칫솔질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칫솔질법을 치과에서 배우고 또 본인은 배운 대로 닦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닦이지 않는 이유는 그 칫솔질 방법이 잘 닦이게 고안되었지만 따라하기 쉽게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잇몸과 치아를 가진 분들은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칫솔질이 가능하지만 치주 질환으로 잇몸이 나빠져서 잇몸이 주저앉고 치아 길이가 길어졌거나 잇몸뼈가 무너져 잇몸 속 빈 공간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제대로 닦아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은 임플란트 치료를 한 환자분들이 많은데 잇몸뼈가 무너져서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역시 수복된 치아가 매우 길어지고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은 정상보다 더 깊게 형성되어 이물질을 더욱 잘 청소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치아에 맞게 제작된 일반 칫솔을 이용해서 기존 칫솔질 방법으로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을 제대로 청소해 주기란 불가능하죠. 잇몸이 무너진 치주 질환 환자, 무너진 잇몸에 새로 해놓은 임플란트에는 일반적인 칫솔과 기존의 어려운 칫솔질법으로는 제대로 닦아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닦아주고 싶은 부위를 제대로 닦아주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칫솔질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해야 하고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거든요. 회전법이라고 이렇게 닦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문질러주는 바스법 또는 문질러주고 당기는 변형 바스법, 이걸 이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것을 입안에서 하다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잇몸 속을 닦아줘야 되는데 회전법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요 잇몸 속에 칫솔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또한 바스법은 이렇게 해주고 당겨주라는 건데 이게 말처럼 구강 내에서 쉽게 손이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든 부위를 두 번을 닦는 겁니다. 한 번은 치아를 닦아주고 두 번째는 치아하고 잇몸 사이, 이 잇몸하고 잇몸 사이를 닦아주는 거죠. 첫 번째는 치아를 닦아줍니다. 치아는 어떻게 닦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횡마법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본인이 닦기 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치아를 다 닦으셨으면은 잇몸을 닦아주시는데 잇몸을 닦아줄 때는 칫솔을 잇몸
잇몸 쪽에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충분히 칫솔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히 내가 닦아줬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칫솔을 넣고서 똑같이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쪽을 다 닦으셨으면 그 다음 구획을 나눠서 이쪽이 끝났으면 그 다음 자리 이렇게 또 치아를 닦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잇몸 다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앞니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앞니 부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치아부터 먼저 닦아주는 거죠. 치아 먼저 닦아주시고 잇몸을 닦아주시는데 잇몸 옆으로 칫솔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이렇게 닦아주시면 잇몸 속으로 칫솔이 다 들어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앞니의 안쪽은 어떻게 닦느냐,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힘든 자리는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은 치아 모형과 실제 칫솔로 한번 볼까요? 칫솔이 있고 치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칫솔이 치아에 비해서 상당히 크긴 하네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칫솔이 필요하겠고요. 치아를 우선 먼저 닦아줍니다. 충분히 치아를 닦아주고 난 다음에 칫솔을 이렇게 옆으로 넣어주시면은 아까 모형처럼 치아하고 치아 사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칫솔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닦을 때 반드시 이렇게 옆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칫솔이 일반적으로 치아보다 약간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반대편에도 이렇게 닦아 주시고요. 뒤쪽은 이게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닦았으면 그 다음 자리 치아를 닦아주고 잇몸 쪽에 다시 닦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전체 치아를 구획을 나누어서 치아를 한번 닦고 잇몸을 한번 닦고 이렇게 두 번을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 칫솔질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칫솔질도 연세가 많으시거나 파킨슨 질환이 있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제한된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제대로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칫솔을 사용하는 대신에 전동 칫솔이나 음파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칫솔로 치아를 제대로 닦아주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동 칫솔이나 음파 칫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관리를 하시기가 쉽습니다. 이건 음파 칫솔인데, 음파 칫솔이란 소리 진동으로 닦아준다는 거죠. 제가 여기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갖다 대면은 안쪽에 물이 음파 진동으로 이렇게 거품을 만들면서 튀죠. 이런 식으로 닦아주기 때문에 음파 칫솔은 치아 면도 닦아주지만 치아 면에 칫솔이 닿지 않는 경우에 잇몸 속과 치아하고 치아 사이까지 거품을 만들어서 닦아준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닦아주기 때문에 일반 칫솔로 닦는 것보다 월등히 더 섬세하게 닦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 치아 모델에서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아 한번 닦아주고 잇몸을 한번 닦아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음파 칫솔은 그렇게 두 번으로 나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파 칫솔이 작동되는 것이 치아를 닦아주고 잇몸에 진동을 한꺼번에 해주기 때문에 부위만 잘 맞춰주시면 적절하게 잘 닦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동을 시키고요. 치아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아면을 닦아주고 잇몸 쪽에도 치아를 겹치시든지 옆으로 하시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은 그 자리에 맞게 들어가면은 잇몸 속까지 진동을 해서 닦아주게 됩니다. 뒤에도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고, 음파 칫솔은 이렇게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은 모든 면을 잘 닦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치아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음파 칫솔도 아무데나 대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칫솔을 대면서 칫솔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 치아하고 잇몸 사이로 들어가는 걸 느껴가면서 닦아 주셔야 됩니다. 치아를 구획을 해서 다 닦으려고 하면은요, 음파 칫솔이든 전동 칫솔이든 타이머가 달려 있습니다. 타이머가 2분 타이머가 달려 있는데 2분 타이머로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주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타이머 2번 4분을 닦아주시도록 하시고요. 치아를 다 닦은 후에는 입천장이라든지 혀까지 충분하게 한 번 더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칫솔질 시간은 잇몸이 나쁘시거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가능한 시간을 더 연장을 해서 되도록이면 4분 정도로 닦아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치주질환 환자, 임플란트 환자의 적절한 칫솔질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뼈대 있는 치과 구강의학과 전문의 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